무모한 도전에 종지부를 찍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 주인공 에이스케의 사업은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게를 내며 도전을 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해요. 3장 부자의 유언.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로. 저는 지금도 인정하기 싫지만 경영자로서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하락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위기를 타파해보기 위해 저는 여러모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크림 주먹밥만 팔던 매장에도 다른 매장들과 똑같이 기본 주먹밥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효과가 단 1%라도 기대되는 일이면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예전처럼 매출이 올라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매출 감소는 현금 흐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새 매장에서 발생한 폐기 손해액이 그대로 구매장의 이익을 갉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기 때문인지 새 매장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순조로웠던 것을 효율화와 확대화라는 방향으로 틀었던 제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음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냉정해진 지금은 얼마든지 실패 원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애당초 잠깐 유행하는 상품에 그처럼 돈을 투입했던 것 자체가 난센스였는지도 모르죠. 그런 와중에도 저는 직원들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식자재 살 돈도 부족해지자 저는 오타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매출 5%가 힘들어? 미안,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야. 바로 얼마 전에 은행에서 추가 융자도 받았는데 벌써 자금이 모자라. 그래서 말인데 너에게 주기로 했던 매출의 5%를 하다못해 이익의 5%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데. 나는 오타니에게 양해를 구하듯이 눈치를 보며 말했지만 오타니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너무 냉정하다고 날 탓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에이스케. 우리가 애초에 했던 약속은 기억나? 너는 분명히 내가 그 제안을 받아줄 거라는 생각에 날 찾아왔겠지만 내가 완전히 남이었다면 분명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야. 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교섭 상대로 가장 먼저 나를 택했어. 상대가 나라면 교섭에 응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온 거지. 아닌가? 맞는 말이긴 한데 베이카쿠가 위기에 처하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 아니 사업에는 당연히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별로 나쁠 것도 없어. 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말한 그대로야. 사업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잖아. 거기서 어떻게 재기하는지 경영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의 일처럼 말하지 마. 원금은 이미 회수했으니까 남이라는 거냐? 처음에 네가 날 찾아와서 시작했던 장사야. 지금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게 누군데? 내 몫을 줄이면 너한테는 지출이 줄어들겠지만 나한테는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 아니면 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까 내 수입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에이스케. 그렇다면 약속은 끝까지 지켜라. 내가 주먹밥 가게를 하자고 제안했던 건 사실이지만 결단을 내린 건 너야. 매정한 것 같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지금이라도 편의점과의 협업을 해보는 건 어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풀 죽은 얼굴만 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오타니와의 교섭은 결렬이 되었고 대신 편의점과 협업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태도가 돌변한 편의점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더 좋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역시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떨어진 걸 알아챘던 거죠. 편의점과의 계약금은 1,000만 원. 매출의 1%를 로열티로 받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상품 진열 기간은 이전보다 줄어들어 2달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크림 주먹밥을 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더군요. 예상처럼 하야마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이 크림 주먹밥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토록 의미가 있는 작품을 1,000만 원에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으니 당연히 용납하기 어려웠겠죠. 편의점과 컬래버레이션을 하면서 크림 주먹밥의 인지도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맛이 똑같은 주먹밥을 1,00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했으니 굳이 저희 가게에서 돈을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매출은 약간만 올랐을 뿐이고 전국 유통망을 갖춘 상품이 아니라 로열티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사업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게 됐습니다. 매출은 올라가지 않고 하야마와 신뢰관계도 무너지고 새로 고용한 매니저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자 결국 저는 그부터 퇴직시켰습니다. 그 매니저는 하야마의 소개로 들어왔던 사람이라서 그때 하야마는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매니저를 권고 사직시킨 다음 날 하야마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더는 같이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같이 잘해왔잖아. 지금이 가장 힘들 때야. 지금 그만두면 베이카쿠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하야마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죠? 새 매니저를 잘랐듯이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존재는 단지 돈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내 덕이잖아. 네가 크림 주먹밥처럼 참신한 메뉴를 만들어서 가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예전 같은 인기는 없습니다. 다 제 실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다시 새로운 걸 만들면 되잖아. 너라면 다시 대박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걸 너한테 기대하는 거고. 아니요, 새 매니저는 불과 반년 만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소개한 것은 접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책임이 있고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만든 주먹밥용 레시피는 모두 두고 가겠습니다. 그걸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야마, 제발 부탁이야. 가지마. 저는 무릎도 꿇으면서 하야마의 바지를 붙잡았지만 그가 그 결정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저는 하야마처럼 자기 인생을 걸어준 요리사조차 보조해주지 못한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행운을 얻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야마도 오타니도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사업 파트너였던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뒤 모든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폐기 개수가 매출 개수를 넘게 되자 저는 실패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매장 2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죠. 당시 저는 친구한테 빌린 것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던 지난 2년 반의 도전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카쿠는 사실상 도산을 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노인이 쳐다볼까봐 재빨리 훔치기 시작했다. 오늘의 내용은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주인공은 초심을 잃고 무리하게 승부수를 띄우면서 여유를 잃었습니다. 독단적인 판단에 처음의 원칙을 어기면서 시도한 사업은 하나하나씩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도산을 하게 되고 난 후에 동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할 때 주인공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은 사업 실패를 통해 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거예요.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